안녕하세요. 보험전을 대표 최덕사입니다. 법무부인 덕수 이홍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세무사법 위반과 관련된 작년에 우리가 좀 기사를 썼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정청구인데 경정청구는 법상으로 누구만 하게 돼 있습니까? 원래 세무 업무이기 때문에 세무사법에 따르면 경정청구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세무사가 할 수 있는 거죠. 세무사가 할 수가, 세무사나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의 직원. 원칙적으로 그 업무를 세무사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무사의 위임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직원들이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FP가 어떤 법인이 뭐 고민이 있어. 또는 세무사가 이제 그 친구 FP한테 야, 너 다니다가 법인 만나면 세금 때문에 많이 내가 걱정한데 소개시켜줘.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제청구를 소개를 시켜줘서 뭐 이제 세금이 뭐 한 몇 억이 줄었어. 그러면 줄은 거에 뭐 몇 프로 이렇게 수수료 주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세무사법이 작년에 연말에 바뀌고 나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전통적인 법인 영업 형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사가 있고 세무법인이 있으면 세무법인이 고객사에 경정청구를 대응을 해서 만약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조세를 환급받는다. 그럼 환급받은 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모집인에게 예를 들어서 소개해준 대가로 또는 알선해준 대가로 지급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금지되고 또 형사처벌 낼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세무사나 그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세무 업무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이제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처벌 조항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세무사법 그 조항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무사법 위반입니다. 깜판이 갑니까? 1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1년 이하에. 그럴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내가, 그럼 이건 반대네. 아까는 설계사로 유촉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케이스는 이제 그 세무법인의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하면 괜찮은 거네. 그거는 세무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해서 한다면은 결국 대외적으로 세무사가 업무를 하는 것이고 세무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관계가 되겠죠. 근데 월급을 이제 얼마나 할지도 모르니까 고정급을 주기가 쉽지 않겠죠. 그냥 케이스마다 주는 이런 성과급형 직원으로 등록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은 약간 문제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알선 소개, 실질로 알선 소개의 대가로 그 실적 베이스로 이렇게 수수료를, 그러니까 이 컨설팅 피를 쉐어링하는 그런 어떤 관계는 세무사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보험 모집인이라 그 다음에 세무사라 이 둘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본다면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사하고 보험 모집인하고 아니 세무사하고 고객사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세무사는 경정청구 업무를 대행하고 경정청구 업무에 따른 이제 컨설팅 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보험 모집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고객사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예를 들어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경영 자문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제공을 하고 그거에 따른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한 세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어떤 경영 자문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대금을 직접 고객사로부터 받는 것,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세무사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면 그건 세무사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결산철이고 종합소득 신고철 세무사님들이 바쁘신가 봐요. 법이 바뀌어서 그 이후로 이걸 위반하고 있는 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세무사 협회에서 이걸 막 뭘 하자니 지금 바쁜 시기라 못하고 있는데 이걸 끝나자마자 열심히 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뿌리 뽑겠다 이렇게 소문이 들고 있으니 뭐 과거에는 이제 불법적인 게 아니었지만 불법 상태로 이제 바뀌었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내용은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법인 컨설팅 계약을 포괄적으로 체결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래서 얼마를 주기로 했어. 그 다음에 성과보수 계약도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 근데 이제 경정청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우리가 연계되어 있는 세무사하고
경쟁 주고 대항 계약을 하시오. 예? 네. 그래갖고 그걸 몇 개 하고, 예? 그래서 각각으로 돈을 예? 분할해서 받는다. 근데 분할해서 받더라도 100%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형식과에. 근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항상 실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항상 실질이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세무사를 알선하고 소개하는 네. 이제 대가를 받으면서 네. 형식만 네. 경영 자문 컨설팅 계약만 체결하고 네. 그 계약에 따라서 받는 것으로 되고 네. 그 다음에 받는 금액도 이 경정 청구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퍼센트로 적용해 가지고 네. 이렇게 받고 이런 거는 누가 보아도 그냥 알선해서 이렇게 네. 대가로 받는 네. 모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실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자문도 단순히 이제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네. 경영과 관련된 그런 자문을 실질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개인 FP가 그런 행위를 한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 걸릴 수도 있고 뭐 상당히 파장이 적을 수 있는데 법인 영업하는 전체 큰 회사가 조직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그걸 또 수수료로 회사 차원에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장치 없이 이렇게 하면 회사에 뭐 큰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행위 할 때는 이제 그 회사의 변호사나 또 전문 변호사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 이용주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셔서 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이제 종합소득에서 끝나고 또 그 법인세 내고 나면 이후에 이런 일이 또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주의하고 또 문제가 뭐 내가 다루면 된다지만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 제2업계가 또 지탄받고 좀 비난받는 어떤 행위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저 부탁합니다.